쫓아가시면 규모가 조금만 있어도 이 내용들을 직접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대손세액 공제를. 왜냐하면 과세 거래를 하는데 부도가 거래처가 자주 일어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110만 원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럼 110만 원 다 주고 나서 10만 원을 원래대로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죠? 원래 이거 주고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주고 돌려받았는데 안 줘가지고 다시 뱉어냈다가 다시 이제 줬으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4번에 47번 칸에 이번엔 플러스로 1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로 10만 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손 세액공제 신고서 대손 변제 탭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금액을 쓰면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플러스로 나올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플러스 값으로 써주면 플러스 110만 원이라고 바꿔 쓰시면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7번 칸에는 플러스로 10만 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의 금액만 플러스로 마이너스 110 적혀 있던 걸 그냥 110만 원으로 바꾸고 한번 써보시면 그 값이 바뀌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계 처리를 보면 상환 회계 처리는 우리는 110만 원을 줘야 되고 이제 이 10만 원만큼 공제 받을 거니까 다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이 될 거고 10만 원이 그리고 이 100만 원은 아직 안 지우고 있던 외상매입금 100만 원이 있었죠. 아직 안 지우고 있던 거. 그 100만 원을 우리는 이제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지워줄 거예요. 우리 저는 이때 외상매입금 10만 원만 지웠잖아요. 제가 소멸시 완성될 때까지 얘는 지우는 거 아니에요. 놔두는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갚았으니까 지워야지 100만 원. 그죠? 11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외상매입금 갚은 거고 10만 원은 이제 주고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처리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지우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전제에서 뭔가 느낌이 조금 매끄럽지 않는 부분 있지 않나요? 전혀 느낌이 없나요? 자, 이런 거예요. 얘가 1기에 발생했고 얘가 2기에 발생하거나 이단 과세기간에 발생할 때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 과세기간에 샀는데 아직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손 발생하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안 해봤죠? 지금 자, 내가 공제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못 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한 건데 자, 우리 이제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자, 이런 걸 시킬 거예요. 만약에 시키면 자, 지금 얘가 자, 여러분들 매일 매출 전표에 4월 2일자로 51번 매입과세 이번 회상 한번 쳐보세요. 매일 매출 전표에 4월 2일날
하셨나요? 그냥 4월 2일 날 51번 매입과세 뭐 100만 원에 10만 원 나오고 뭐 거래처는 만만한 보물금속 그 분기에는 2번 외상 하면 이렇게 나오죠. 하셨나요? 그럼 이제 부가 가치 신고도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대손 당했대. 그래서 난 이 돈 못 준대. 그럼 공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54번 불공으로 바꾸고 불공제 사유를 10번으로 잡을 거야.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그럼 4월 2일 날 원재료 일단 1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10만 원으로 이렇게 분계가 돼야 돼요. 자, 54번으로 51번을 54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셨나요? 그럼 대손 사유 클릭해 보면 10번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있나요? 번호 아닌가? 10번 맞죠? 10번 대손 처분받은 세액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사라지고 원재료로 110만 원 다 분기되도록 되죠. 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가보세요. 일기 확정 F12 우리 그대로 열려 있으면 F12번 누르고 이번엔 16번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화면 바뀌는데 위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있죠. 혹시 한 3번쯤 4번쯤에 있죠. 3, 4번쯤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 그렇게 해서 공제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발생하면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말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 앞에 쭉 돌아서 온 거는 공제받고 그 다음 과세 기간에 얘가 돈 안 줬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고 하면 오는 순서인 거예요. 정말 여기에 들어갈 일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느 거래처하고 몇 달 동안 돈을 안 주고 있어도 되는 그런 거래를 하는 아름다운 거래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위에 16번에 있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하고 변제 대손 세액하고 두 개 차이점 다 아시겠죠? 둘 다? 오케이. 자, 여러분도 지금 부가가치 신고서 열려 있으니까 자, 부가가치 신고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동그라미 나예요. 동그라미 나. 근데 동그라미 나는 15번에서 16번을 빼면 나예요. 지금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그래서 이 앞에는 14번에 들어간 거니까 이 앞에 14번까지 15번이 14번까지의 합계잖아. 10번부터 14번까지의 합계가 15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는 공제 받으면 안 되면 빼고 더하고 했었는데 16번은 공제 전체에서 빼는 애니까 그냥 여기에 플러스라고 1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방금 14번은 15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번 합계해서 16번 공제 안 되는 거 빼게 되어 있는 게 공제되는 매입세액 나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 이건 못 받게 됐는데도 이 앞에 처음에 우리 14번 거기에 47번 할 때 마이너스 10만 원 넣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지는 이유가 서로에 있는 위치가 틀린 거죠. 본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처음 했던 대손 발생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제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10%의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라 안 줄여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대손금 회수를 했죠. 회수했으면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서 10%를 부가세 예수금으로 쓴다 안 쓴다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안 받았으면 뭐 이제 옛날에 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데 옛날에 만약에 공제 받아서 안 냈다면 받았으니까 내야지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있다 없다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433페이지에 대손세액 공제 적혀 있는데 처음 적혀 있는 표 있죠? 그 표가 제가 지금 설명했던 우리 컴퓨터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얘를 이 책 저자 생각으로 표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럼 대손세액 뭐 회계 처리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 부속 서류 문제로서의 시험에서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 쓰는 게 시험 테스트 문제인 거예요. 그게 시험 테스트 문제예요. 자, 그럼 대손 사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대손 사유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심지어는 자, 지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열려 있죠. 대손 발생 탭 클릭하고 그리고 그때 대손 사유 번호 쓰는 칸 클릭하시면 대손 사유가 보이죠. 이렇게 쉬운 전산이 어디 있어? 일단 기본 사유가 보이잖아요.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우리 대손 사유 1, 2, 3, 4, 5 있는 쪽에 컷을 넣으면 1번 뭐 사망, 실종 뭐 다 적혀 있죠. 회생, 파산, 소멸시효 완성, 부도 6개월 경과 친절하게 적혀 있지 않나요? 일단 그렇게 있다는 컴퓨터에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책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손 확정 사유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도록 해줄게라고 하는 대손세액 공제 인정 사유예요. 당연히 실무에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지금 적는 이 사유에 대한 입증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파산했다는 법원의 선고서를 같이 제출한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는 파산에 의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니까 법원이 선고한 거죠. 법원이 선고한 거는 법이 정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이것도 법원에서 집행하는 거겠죠. 당연히 인정해 줄 거예요. 다음 사망, 실종 선고, 형의 집행. 자, 사망 선고 이거는 뭐 의사도 그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법원에서 사망 선고하죠. 자, 실종은 어떻게 해야 실종이죠? 오늘 집에 갔는데 우리 집 개가 없으면 바로 실종인가요? 아니죠. 실종은 사람이면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려줘야 6개월 안에 못 찾으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옛날에 세월호 그 바로 장례식 못 치렀죠. 재난 지역으로 선고하는 순간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 실종 선고 내려준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도 시신이 없으면 그 장례식을 못 치러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신 찾으려고 한 거고 6개월 지나서 합동분향소 만든 거죠. 이게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도 실종에 대해서 당연히 선고를 해줘야지 우리가 사유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 정리법 그리고 우리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회생들 있죠. 회사가 법원이 몇 퍼센트 회생으로 날려버리면 그 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회생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돈 받아야 되는데 제가 힘들어서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하러 가려고 그러죠. 정말 숨도 안 쉬고 뛰어가서 걔 잡고는 할 수 있다고 힘을 줘야 돼요. 걔가 그 선고 받는 순간 여러분은 1원도 못 받아요. 그 선고 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는데 그것도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고 난리 나요. 나중 되면.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사업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힘들다고 돈 안 줬다고 걔 보고 뭐 나 죽어 하면서 막 코너 모는 순간 난 죽어도 못 받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걔한테는 꿈과 희망을 주면서 벌어가지고 갚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음 우리 삼법상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건 이제 법의 효력이 안 미치는 기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손 세액 공제 사유가 돼요. 자,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인데,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될 때 부도 발생일이 부도 확인일이에요. 그럼 수표나 어음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은 부도로 인해서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도 6개월이 경과하면 해줄 거예요. 자, 채권 성립일로부터가 아니고 부도 발생일 혹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대손 기준일이 부도 확인일. 부도 확인일이라는 것, 자, 우리 회사가 어음을 수표를 지급하게 해달라고 은행 제시했는데 지급 거절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 그 기간인데 그 회사가 부도 났다고 은행으로부터 그 사실 통보받은 날이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그러면 이건 대손 기준일이 되는 거고, 부도 확인일은. 그럼 대손 확정일은 언제가 되냐면 얘는 2020년 6개월 지나면 8월이죠. 그럼 8월 6개월이 지난 다음 날, 그러면 8월 9일부터가 대손 확정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날이 속해 있는 신고 기간은 얘는 확정 신고 시에만 되니까, 그럼 확정 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 신고할 때 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2기의 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2기에. 이때는 1기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이유는 과세관청의 업무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과세관청의 업무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받을게요 하면서 입증서류 내면 과세관청은 진짜 제가 부도 났는지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이때 부도 났는데 부도 났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때 가면 부도 났는지 확인 안 가도 알아요. 이때 신고하면. 왜냐하면 이때 부도가 난 곳이면은 일기 확정 신고를 하러 안 왔을 거거든. 그럼 이미 과세관청이 확인 조사를 끝내요. 그럼 저기는 부도가 나서 안 됐구나, 자료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신고 안 들어온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가지고 오면 부도 났다는데 그 거래처랑 매칭이 바로 될 거잖아. 그러면 바로바로 통과되니까 그냥 부도 나고 나면, 부도 난 곳이면 다음 과세기간에 가지고 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도는 이번 과세기간 가져오지 말고 다음 과세기간에 가져오면 그때 해줄게, 이런 의미로 지금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래 채권 성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이건 개정됐어요.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3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으로 개정되었으니까 수정하고. 자, 그럼 지금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대손금이에요. 대손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대손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110분의 10이면 3만 원도 안 되죠. 4만 원도 안 되는데 이 돈을 회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하려고 노력한 걸 입증해야 되니까 시험에서는 내용 증명만 한 2번 정도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그냥 대손 당한 걸로 소액 채권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 5번에 공제 시기의 제한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이 공제 시기의 제한은 이제 공급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가지고 오면 돼요. 엄청 길죠. 자, 2010년도에 공급한 거였어요. 채권 성립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날이, 자, 예를 들어서 2010년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그러면 대손 세액 공제 신고는
1기 거 신고하는 건 가능한데 2기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2기 거는 왜냐하면 얘가 10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날짜는 2020년 우리 1기 확정신고니까 7월 25일까지가 얘가 인정해주는 성립일이 되겠죠. 10년이 경과한 확정신고니까 1기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1기라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커트라인에 걸려서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얘는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안 돼요.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 10년이니까 10년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게 문제를 보고 대손세액 공제가 된다 안 된다를 따져서 다시 안 되는 것 빼고 되는 것만 채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엄청 쉽죠. 그게 우리 시험 보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435페이지 문제를 봅시다. 같이. 자, 435페이지 펴셨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1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대손 내역에서 매출 초 주식회사 시지운송에 대한 받으러움 440만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매출채권 발생일은 2017년 3월 12일,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0년 3월 10일이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 사유가 되고 이번 1기 확정 신고인데 신고 때 예, 해주는 거니까 문제없이 되겠네요. 소멸시효 완성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상식으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3년이에요. 그래서 17년 3월 10일이 2020년 3월 10일 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서 얘는 이제 못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번 매출 초 주식회사 법물금속의 부도 발생으로부터 받을 어음 55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일이 2020년 3월 1일. 자, 그럼 부도 발생일 혹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이번 1기에 확인을 했죠. 그럼 6개월 경과하면 지금 2기가 될 거잖아. 그럼 이번 신고 때는 안 되고 다음 신고 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매출 초 중동 주식회사가 5월 1일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330만원이 대손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이번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대손 사유 적절하죠. 그래서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이거 하나만 좀 더 참고로 좀 적어 둘게요. 우리가
대손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 항목 중에 하나가 저당권 설정된 채권은 안 돼요. 저당권 설정되었다는 건, 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있죠. 그럼 저당권은 거의 1,200에서 1,400 사이를 걸고 있어요. 못 받으면 그걸 경매 넣어서 그 돈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못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그래서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미수금 될까요? 미수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면세재화의 미수금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오는 게 토지 미수금은,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잖아. 근데 대손세액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자동차 팔고는 부가가치세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동차 팔고는 있죠. 그거 못 받으면 당연히 자동차가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세액 안 내게 해달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 이거 왜 안 되냐면 금융은 면세니까. 대손은 맞는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회계상 대손은 맞지. 기타의 대손상을 별로 처리할 건데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혹시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대상 아니니까 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쓰면,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얘는 무조건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조회 기간이라고 쓰는 거 있죠. 자, 이 조회 기간은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 기간은 무조건 우리는 확정 신고만 되니까 4월부터 6월 혹은 10월부터 12월이라고 쓰는 것밖에 없어요. 입력할 때는 무조건 이 기간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 대손 확정의 내용들 있죠. 이 내용은 우리 과세기간분, 한마디로 1월부터 6월 거 다 쓰고 7월부터 12월 거 쓰는데, 위에 쓰는 이 기간을 확정신고 기간만 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여기에 4월부터 6월이라 쓰고 내용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 6월달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1월부터 6월이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 1월, 2월 내용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을 쓸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기간은 무조건 3개월이다. 그럼 확정신고 때만 하면 확정신고 기간만 쓰면 돼요. 확정신고 때만 한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간만 쓰면 되고 내용만 예전 거 들어가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것도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인 거고, 하지만 첫 번째 거 소멸시효 완성된 게 3월 10일 일기 예전 거죠. 얘도 2020년 3월 10일 대손금 440만 원이다. 거래처 시지 운송, 그리고 6번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입력하는 건 쉽죠? 앞에 이 방법도 안 알려주고 제가 막 부르는데도 썼잖아요, 여러분들. 또 2번은 다음 과세기간에 할 거고, 3번도 채권에 관련된 거죠. 매출세액 관련된 건 대손 발생 태배. 여기에 2020년 5월 1일 날 파산한 거죠. 330만 원.
거래처는 중동 주식회사 그리고 1번 파산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엔 둘 다 대손 당한 거밖에 없죠. 대손 당하니까 대손세액이 30에서 70만원, 여기는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내가 대손 당한 거잖아.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줄여야 되니까 부가치 신고서에는 마이너스로 적혀 있겠죠. 그럼 부가치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4월부터 6월 가면 여기 8번 칸에 마이너스 70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도 여기 대손 발생하거나 대손금 회수한 거 잘 나오니까 발생하면 매출세액에서 줄여야 되고 못 받았으니까 회수하면 내야 되니까 플러스다라고 기준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이제 437페이지에 문제 컴퓨터 회사도 자 7700번으로 7700 바꾸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번에 2020년 2월 21일 영국물산의 상품 매출하고 대금 1,540만원은 영국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얘는 대손세액 공제 되나요? 되나요? 지금 이기 확정이죠. 신고하는 게 자 부도 확인일이 언제죠? 이기 확정이죠. 8월 21일 날 확인 받았잖아. 지금 여기에 6개월 지났다는 건 거래일로부터 6개월 지나는 거 신경 안 쓰죠. 우리 6개월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 지났다는 쓸데없는 함정을 준 거예요. 우리는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인 거지. 우리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는 다음 과세기간에 해야 되고, 다음 2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연청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원을 2020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이 이야기가 앞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손당해서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거 있죠? 이해가시나요? 우리 이거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야기하는 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는데 지금 이걸 330만원을 올해 10월 1일 날 전액 상환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110분의 10은 공제 받아야겠죠. 이때 공제 안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공제 안 받았는데 지금 돈 330 줬으니까 10만원 공제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는 대손 변제 탭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이따가 대손 변제 탭으로 가고, 자 20년 10월 10일
영천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 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에 영신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 경과된 거는 6개월 이상 넘은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도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수원에 대한 채권액 2,200만 원을 2020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액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자, 이번엔 현금으로 회수한 건데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회수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로 써서 200만 원을 도로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받아서. 이해가시죠? 2,200만 원은 돈 받은 거예요.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거를 받았으니까 이제 200만 원 내야지.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만 쓸 건데 첫 번째 2번은 우리 대손 변제 탭으로 가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대손 변제 탭으로 가서 변제 확정일 2020년 10월 1일 변제 금액 330만 원. 얘는 주고 돌려받아야 되니까 플러스로 쓰고. 자, 거래처는 영천 상사. 자, 이거는 우리 7번 직접 입력해서 대손금 상환했다 정도 의미만 통하게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30만 원 이하의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액 채권인 거. 자, 날짜 2020년 10월 10일 18만 7천 원 쓰면 17,000원 분리되고, 거래처는 영신물산 7번 클릭해서 소액 채권이다. 다음 4번은 우리 대손 채권 회수한 거. 그럼 회수한 날짜는 2020년 11월 7일 날. 여기서 마이너스 220만 원이다라고 2,200만 원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거래처 주식회사 수원, 얘는 대손 채권 회수한 거다. 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대손 발생은 부가지 신고서 8번 칸 이야기죠. 그럼 8번 칸에 이 마이너스 이만큼 떴다는 거는 이만큼 우리가 돈 받은 게 회수한 게 많아서 매출세액이 늘어나야 될 거예요. 198만 3천 원만큼 늘어날 거고, 대손 변제는 이 3만 10만 원만큼 47번 칸에 플러스로 들어가 있겠네요. 자, 부가지 신고서에 지금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로 가면 지금 8번 칸에 회수한 게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대손 당한 거 세액 뺀 나머지가 여기 들어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변제 대손 세액에 들어오게 되죠. 지금 이것들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신경 써서 2번과 이 4번의 둘이의 차이를 좀 잘 보세요. 얘는 채무에 대한 거예요. 채무. 얘는 채권에 대한 거예요. 얘는 매입세액 이야기고 얘는 매출세액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얘는 대손 변제고 얘는 대손 발생이었고, 그리고 부호를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기출 문제가 하나만 있으니까 기출 문제 하나 풀고 쉽시다. 512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74 512페이지 회사는 274번. 자, 512페이지 제일 아래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응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아래 보면 당사는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 호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보험 1,320만원이 2020년 5월 8일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사는 주식회사 호연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지금 이번에 2020년 1기 확정신고인데 지금 이 대손이 부도가 발생한 게 2020년 5월 8일 6개월이 경과가 되지 않았죠. 저당권 설정 안 한 건 좋은 건데 근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안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이번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안 되겠죠. 다음 2번 외상매출금 중 5,500만원은 2017년 2월 9일 백두 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를 못하였고 2020년 2월 9일자로 동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이번엔 소멸시효 완성으로 문제없이 되겠죠. 다음 2018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상생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0만원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990만원을 2020년 6월 1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게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대손세액 공제 적용받았으면 이번엔 우리가 회수하는 것만큼 이거의 110분의 10을 이제 다시 매출세액으로 내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990만원을 마이너스로 써주면 되고 친절하게 대손사유 7번에서 대손채권 일부 회수로 써주라고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자, 다음 4번에 19년 3월 16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2020년 5월 20일 현재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자, 이번엔 상대방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 기계장치 매각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였죠. 부가세 못 받게 되었으니까 70만원은 안 내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럼 이제 이 세 개는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되겠네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기간 4월부터 6월 자, 먼저 소멸시효 완성된 거 2020년 2월 9일 날 금액 5,500만원 쓰면 500만원 되고 거래처는 백두상사 소멸시효 완성. 다음 2020년 6월 17일 날
우리가 회수한 마이너스 990만 원의 채권. 거래처는 상생. 자, 이번엔 대손 사유를 7번에 대손 채권 일부 회수라고 하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고, 다음 2020년 5월 20일 날 77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거래처 태안실업의 대표자 사망이 있었죠. 지금 이제 여기 기간은 4월부터 6월 하는데 얘는 1월부터 6월 다 들어간다는 과세기간이라는 표현 이해가시죠? 여기는 확정신고 기간 쓰고 기간은 4월부터 6월, 여기는 1월부터 6월 것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4점짜리 문제는 정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식만 가지고 봤을 때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가름하는 거고, 근데 부가세 신고서 이야기는 제가 왜 했냐면 부가세 신고서 직접 작성할 때의 언급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실 거고,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443페이지로 가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